지금 한국 시간은 오전이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또 시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께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앞에 소개 멘트 듣다가 되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제가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서진교라는 사람은 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마련해봤고, 사실 저는 어떤 강의보다 사업 설명 강의가 제일 좀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뉴스킨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에게 이 뉴스킨의 이미지, 그러니까 선보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드려야 될 텐데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강의도 준비를 했고, 오늘 한 분이라도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금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뉴스킨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상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미소를 띠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미소 띠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또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해서 해왔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 행복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또 선택하기도 하는데,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야구선수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야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덩치가 되게 커요. 키는 190cm 정도 되고 덩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딱 봐도 야구 선수셨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좀 야구를 좀 괜찮게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왔는데 이제 스카웃돼서 갔겠죠. 대구에서 야구를 하고 스카웃돼서 가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또 돈이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에 있어서 압박감이 오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두 군데나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로 전학을 왔다가, 그래서 대구 사람이지만 이렇게 원어민 못지않게 이게 서울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또 학교를 다니다가 또 서울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주도까지 가서 야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야구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래서 내가 집안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되게 힘들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네모난 비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빨래비누 같이 생긴 걸. 이게 뭐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뭐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피지량이 많다 보니까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는데 이거 쓰면 여드름에 좋을 거야, 이게 약산성 비누래 라고 하면서 전해주셨던 게 뉴스킨의 바디바라는 비누였어요. 그래서 처음 경험을 해봤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름에 그 티를 입고 있다 보니까 뒤에 여기 목 뒤가 약간 곰팡이처럼 그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땀이 많이 나고 하면. 그럼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비누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갑자기 그런 곳에다가 비누를 왜 바르라고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핸드로션을 발라라. 여기서 발랐더니,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그게 다 나은 거예요. 이 회사 뭐지? 이 제품 뭐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뢰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건강식품도 같이 먹게 됐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칼 말론이 오버드라이버라는 제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도 오버드라이버라는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라이프팩이라든지 카트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섭취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제가 파마넥스에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제품을 먹었는데, 아니 제가 원래 힘이 좋은 스타일이지 체력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심폐력이 되게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좋아지지?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막 전달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뉴스킨이었어요. 그게 나이가 18살. 그러면서 제가 19살 때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그럼 나는 뭐 하고 살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그때 전해주셨던 거죠. 사업을 전해주시면서 이 사업이 네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킨이라는 사업 내가 알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더라. 너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학교를 피부를 전공했어요. 뉴스킨을 하려면 피부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피부를 전공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부자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잘 살아온 환경에서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서 근데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열망 하나로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주어졌던 숙제는 결국은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겠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책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막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을 때 되게 놀라웠고 이렇게 살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살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19살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만 20세부터 뉴스킨 비즈니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럼 나는 뭘 해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저자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난한 아버지는 아니죠. 하와이에서 교육감으로 계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평범한 그런 직장인 생활을 하셨던 직장인 중에서도 괜찮은 직업을 하셨던 분인데 가난한 아빠라고 칭하고 있고 또 부자 아빠는 본인의 친구의 아버지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분으로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도 저처럼 어렸을 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즉 가난한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나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걸 알고 있는 건 너희 친구의 아버지가 이 돈 버는 방법을 잘 알 거다. 그분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친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럼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가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라. 대신 시간당 10센트만 받고 일해라 라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10센트만 받다가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친구랑 놀 시간에도 여기 와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받고 과연 해야 될까? 계속 그런 의문이 품고 있을 때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에게 찾아가서 저 도저히 이렇게 이 돈 받고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부자 아버지께서 했었던 얘기가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너가 이 얘기를 하길 기다렸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맞게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규모에 맞게끔 그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보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책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부자라는 건 시간과 경제적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돈에 있어서 같이 자유를 누렸을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이 4사분면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4분면 안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고
오른쪽에 있는 4분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왼쪽에 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른쪽, 즉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와서 세금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삼으로써 나의 시간도 살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소득으로 결국은 투자가로 넘어갔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사업을 하셨잖아요.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신문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사업해야 돼. 이 말이 저는 그 어렸을 때 듣고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성공시대, 예전에 아세요? MBC에서 했던 그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도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둘 때 나는 직장 생활에서는 답이 없겠다. 거기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지금 우리 집안 상태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자영업을 선택하자니 통계를 봤을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A형이에요. 이런 말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덤벼드는 스타일인데 자영업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 2년 안에 80%가 폐업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1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모아놓은 돈이라는 것도 없었고 하게 된다면 대출을 받아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빚만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됐든 진짜 내가 일단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내가 먼저 떡볶이라는 장사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볼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가 저에게 다가오게 된 거거든요. 이 책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업하는 방법 중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네가 직접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라. 즉 삼성과 같은 아니 애플과 같은 구글과 같은 회사를 네가 창업을 해라 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맥도날드와 같은 스타벅스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랜차이즈와 같은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네가 직접 사라. 맥도날드 지금 저 한국에서 맥도날드를 오픈하려면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맥도날드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달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1,000만 원 내외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되는 곳도 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직접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받아갈 수 있는 인컴을 받아라 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 방법은 내청 마케팅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내청 마케팅이 뭐냐면 뉴스킨이 속해 있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의 인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당신은 책에서 좋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에 대해서 쓴 책을 2권이나 쓰게 됐죠.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진짜 나도 이 비즈니스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근데 뉴스킨이 그러면 왜 사업이지? 보통 주변 분들에게 뉴스킨에 대해서 얘기해. 너 나랑 같이 뉴스킨 사업하자 그러면 말이 좋아 사업이자 그거 판매잖아, 세일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뉴스킨 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군대 전역해서 24살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는 22살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속 들었던 질문이 어떻게 남자 혼자서 이 사업을 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즉 그건 뭐냐면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세일즈로 바라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뉴스킨을 과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뉴스킨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이 뉴스킨을 선택하기 쉬우니까. 사실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런 물건을
팔려나가는 유통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즉 이게 뭐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결국은 많이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판다라고 따진다면, 그 커피를 내가 가게를 차려서 한다면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에게만 팔 수 있지만, 내가 시스템화 시켜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이해해 볼 때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백종원 씨와 최연석 셰프예요. 여러분들도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 잘 아시죠? 백종원 씨의 최연석 셰프는 백종원 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연석 셰프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 호칭에서부터 이미 나오는데 이 두 분은 요리로서 음식으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왔고 정말 아시는 분들 같아요. 하도 자주 봐가지고. 저도 요리할 때 이 백종원 대표님의 영상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백종원 대표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요리 실력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최현석 셰프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본인의 매장을 오픈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백종원 대표님의 요리는 저희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 대표님이 없어도 그 요리를 해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리를 해내다 보니까 더 많은 매장들이 생길 수 있고, 굳이 백종원 대표님이 없어도 그런 매장들로 인해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 백종원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쉽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고, 이 최현석 셰프님의 요리 방법은 저도 TV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낸 요리도 있고 등등 되게 멋있는 요리들이 있는데 집에서 한 번도 따라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서 이분만 할 수 있는 요리였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따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진짜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판매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예를 더 드리자면 왜 햄버거를 예를 들어서 진짜 맛있게 하는 왜 수제 햄버거 집이 특히 미국은 너무 좋죠. 저도 미국 가면 늘 햄버거를 되게 자주 먹는데 햄버거 가게가 되게 유명한 가게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태원이라든지 등등 되게 맛있는 수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 집 오너와 이 오른쪽에 있는 미국 국의 나라 지도는 뭐냐면 점이 찍혀져 있죠. 이게 맥도날드가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맥도날드가 매장을 런칭한 곳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데, 그것처럼 맥도날드 오너와 일반 그런 수제 햄버거 집의 사장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맥도날드 오너는 자기가 직접 햄버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데 똑같이 하면 똑같은 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왼쪽의 수제 햄버거는 그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런 똑같은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계속해서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구나. 이런 게 사업과 판매의 차이인데,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카드사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도 뭐 마찬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카드를 발급받을 때 돈을 준다고 했어요. 너 카드 이거 발급받으면 돈 얼마 줄게. 그리고 얼마 이상 쓰면 얼마 캐시백 해줄게. 라고 해서 카드를 많이 발급받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카드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게 되면 그 카드를 쓸 때마다의 수수료가 그 카드 회사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카드를 하나 만들게 됐어. 여기서 뭔가 어떤 냉장고를 하나 사러 갔는데 현대카드만 무이자를 해준대요. 그래서 현대카드 발급받게 된 거예요. 냉장고를 사서 냉장고로 무이자를 카드를 끌었는데 다음에도 현대카드를 썼을 때 혜택이 좋은 매장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현대카드 그냥 냉장고만 사야지 하고 했다가 발급받았다가 그 뒤부터 계속해서 현대카드를 쓸 수도 있죠. 그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회원들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통신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 회사가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냐면 이제 나라에서 이걸 막은 거예요. 너무 경쟁하지 마라.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회사에 통신사를 사용하면 핸드폰을 공짜로 주겠다. 아니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라는 분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돈 주고 사면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단통법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기인데, 이때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각각 회사들도 그렇게 경쟁한 이유는 많은 회원을 유치해서 그 회원들이 그 통화를 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지금 어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을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회사였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모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으로 커지게 됐는데, 이 뭐 우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쿠팡 등등 이 모든 회사들을 지금 한 분 하나하나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들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결정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프라가 많으면 그들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요즘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누구죠?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시청 횟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통해서. 그것처럼 결국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냐 없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내가 24시간을 온전히 똑같이 들였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구축해낼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팔지 못하는 걸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20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1000개는 도저히 못 만들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시스템을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100,000개, 1억 개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키는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건데, 뉴스키는 여러분들 제품을 쓰게 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시죠. 보통은 뭐 비즈니스로 저처럼, 저도 어찌 보면 소비자로 시작했네요. 파마넥스나 뉴스킨 제품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살을 빼고 싶은데 지금까지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잘 안 됐어. 근데 뉴스킨에서 나오는 TR90T라는 제품을 통해서 제품을 섭취해봤더니 정말 너무나 쉽게, 정말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나 되게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제품을 소개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스트라는 제품이 됐든 루미스파라는 제품이 됐든 이런 제품을 써보고 만족했을 때 저희는 회원 가입이라는 걸 해야지만 제품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냥 내가 제품이 좋았다고 해서 누군가에 소개해주고 그 소개받은 사람이 뉴스킨 본사에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저 제품 이거 써보고 싶은데 100만 원치 좀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들, 거기서는 어떤 답이 들어오죠?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이 오게 돼요. 그 회원 번호가 없으면 제품을 쓸 수가 없죠. 그 회원 번호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면, 나에게 제품을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라는 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 후원자, 그러니까 즉 누가 나에게 후원해 줬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분이 쓰는 거에 대한 로열티를 직접 소개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즉 매니아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가능한데, 요즘은 사업하기 너무 편해졌어. 마이 사이트라는 게 한국에서는 주어지는데 미국도 주어지나요? 그래서 마이 사이트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 필요 없이 그게 모든 회원들이 다 나의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쓸 때마다의 로열티를 제가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한 사업자, 그럼 저처럼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업자분들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곳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이랑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보시면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캐나다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각각 나라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진짜라는 거죠. 저를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각각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내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표를 보여드렸을 때, 와, 지금 판매해야 돼? 나는 판매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얘기해? 아, 난 그런 거 자신 없는데. 세일즈해? 아, 난 그런 거 못해. 앞에 나가서 야구할 때도 앞에 나가서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앞에 가서 노래 하나 불러라고 하면 절대 못하는. 계속 나갈 때까지 계속 노래를 찾아야만 되는. 온갖 생각 다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러면 나는 세일즈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해결이 딱 되고, 뉴스킨 비즈니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시 미국에서도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주도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야구를 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바닷가 그런 풍경 같은 걸 좋아해서 근데 그곳에 중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문 관광산업도시라고 해서 중문이 있는데 그 중문에 가시면 이 커피숍을 꼭 가보셔야 돼요. 마노 커피 하우스라는 가게인데 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곳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장님께서 원래 강원도에서 커피를 또 하시다가 그 전에 직업이 뭐냐면 조직폭력배셨어요. 조직폭력배에서도 약간 되게 높은 위치에 계시다가 갑자기 췌장이 녹는 그런 병이 걸리셔서 한 5분 정도 심정지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깨어나셔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본인이 커피를 워낙 좋아했는데 커피를 다시 마시려고 봤더니 몸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커피는 보통 태워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유발 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아사이베리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커피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는 커피를 태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로스팅을 잘 해서 정말 새콤하고 달콤하고 약간 그런 향이 나도록 해가지고 마셨던 차였는데 이제 이게 산업화 시대가 되고 미국에서 그걸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안 좋은 콩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태워가지고 이게 맛을 잘 모르게끔 만들어서 그 커피를 생산해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를 이 마노 커피하우스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영상 보이시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세요. 사장님. 또 독특하다. 이렇게 향도 맡게 해주시고 케냐. 여기 가시면 이렇게 콩을 쫙 나열해 놓고 저희들에게 향을 맡도록 도 도와주시고 이 커피는 어느 커피고요. 이 커피는 게이샤고요. 이 커피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 커피 가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친구가 커피가 기가 막힌 곳이 있다. 저는 원래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 특유의 맛이 좋아서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특히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를 가서 나 스타벅스 스타일이야. 근데 스타벅스가 있잖아. 원래 태워서 만드는 거래. 원래 커피는 그런 맛이면 안 된대. 라고 하면서 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가게 가면 이 커피에 대한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저를 이 가게를 데리고 갔는데 가게에서 사장님을 소개시켜줬고 그 사장님께서 이런 소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로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원래 커피는 신맛이 나야 되는 게 진짜 커피 로스팅이 잘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식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3만 원짜리 게이샤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친구가 사줘서 마셔봤더니 이거는 약간 원래 먹었던 커피랑은 좀 달라요. 진짜 차갑더라고요. 먹고 나서 마지막 커피의 그 잔의 향을 꼭 맡아보고 맡았는데 과일 향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과일 향이 나서 맡아보고 와 되게 좋네요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원래 커피는 이런 건데 정말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 드실 수 없게 드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한국에 다시 제가 서울로 돌아와서 스타벅스 커피 마실 때마다 이 마노 커피가 늘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 커피 하우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 사장님의 정말 그 정성으로 많은 유명인사들이 가세요. 말씀만 드리면 아시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넥슨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저기 앉아서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약간 다락방처럼 다 모여가지고 막 대화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딱 듣고 너무 좋아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와이프에게 막 얘기를 했겠죠. 제주도 갔는데 커피 하우스 기가 막힌 곳이 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그리고 저희 형에게도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 형도 제주도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 가게 꼭 가봐라. 그리고 사장님에게 꼭 그 대구 그 서울에 있는 서진교를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면 설명 잘해 주실 거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렸더니 형이 간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가가지고 그 사장님께 설명을 듣더니 그 형이 어떻게 됐냐면 커피 완전 더 빠진 거예요.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 만호 커피하우스를 가게 되고 만호 커피하우스 또 자기랑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엄청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잘 못 가는데 이제 저희 형이 더 자주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커피하우스 잠깐 보여드리자면 또 궁금해하실까 봐 이런 커피잔에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세요. 커피잔 되게 이쁘죠. 이게 맥주가 아니고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얼음을 그냥 담궈놓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이렇게 거품을 내시더라고요.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이게 체험해보고 정말 만족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체험하고 만족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가능하죠. 그것처럼 뉴스킨이라는 제품도 내가 써봤는데 만족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써봤는데 너무너무 만족했어. 내가 다이어트며, 피부며, 주름이며, 피부결이며, 여드름이며 너무 만족했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더니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야 돼? 그러면 회원가입해서 써봐. 그럼 30% 디지털 가격에 살 수 있어. 그리고 정기구매라는 것도 할 수 있어.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한 명 한 명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아까 24살에, 한국 내로 24살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데몬스트레이션을 제 친구들에게 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왔냐면 되게 좋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러는 거예요. 왜? 경제력이 다들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뻔하죠. 그분이 데몬스트레이션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한 분, 두 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직접 전달하신 분이 한 5명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정성껏 그분들에게 뉴스킨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했더니 그 한 분이 갑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비자만 생기기 시작해도 뉴스킨 비즈니스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제품이 정말 나에게 아니면 정말 탁월하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제품인가 라는 확신이 생기셨을 때 비즈니스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마누 커피를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뉴스킨 제품을 전달해 드리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쉬워지기 위해선 재구매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이걸 통해서 재구매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자동차보다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SK텔레콤은 매달 통신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도 이 제품을 내가 한 번 쓰고 말 제품인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회사들을 선택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재구매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을 섭취하는 거,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그냥 회원으로서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서도 그냥 이 제품 너무 좋다. 이제 평생 쓰고 싶다라는 제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저는 제품을 쓰고 나서 나중에 데몬스트레이션 받은 케이스거든요. 사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데몬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데몬을 받아봤더니 모낭충이며 약산성이며 등등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나니까 와 이런 거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얘기해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이 제품 진짜 평생 쓰고 싶고 뉴스킨 사업자뿐만 아니라 뉴스킨 회원분들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샴푸가 만약에 뉴스킨의 샴푸를 만약에 못 갖고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샴푸로 샤워를 하지 않고 뉴스킨 바디바로 그 머리를 감는다든지 치약을 안 가지고 갔는데 그 치약을 다른 치약 대신에 뉴스킨 바디바로도 치약을 한다든지 너무 또 막 이 사람들 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킨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타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 장단컨대. 그래서 이런 제품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저는 비포 애프터 만들어 드리는 걸 되게 재밌어요. 저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가 갈바닉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 사업자 혼자서 갈바닉을 혼자 들고 다니면서 반쪽 데모를 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쪽이 엄청나게 짝짝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지금도 갈바닉을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사실 화장품 써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보통 소비자분들은 안 하세요. 근데 뉴스킨 제품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나올 수 있다면 이것 가지고 비즈니스가 과연 안 될까요?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때 저와 함께 만나서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전도사님 사모님은 페이가 되게 작은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그럼 저는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20일 동안, 15일 동안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그러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매일매일 사진 찍어 놓으신 거예요. 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원래 저렇게 34살 때가 지금 뒤에 넥타이 메고 있는 게 전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알아보러 오셨던 분이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정말 훨씬 더 젊어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제품이 갈바닉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진짜 재구매가 되는 제품인가 아닌가를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누가 남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다 좋은데 뉴스킨 제품도 좋은지 알겠어. 사업도 몰라 뭐 회사는 좋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이런 질문이 또 드실 거예요. 그거 다단계잖아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됐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을 얘기했더니 바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다단계야. 왜 해? 너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이런 얘기를 하셔. 그런가? 내가 사회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여쭤봤어요. 뉴스킨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어,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과연 그런 불법적이고 안 좋은 일을 시켰겠냐? 진짜 네가 알아보고 진짜 괜찮은 일이라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알아본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봤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제학 박사님들께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글을 남기고 뭐 연락 메일을 남기고 했더니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영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제가 20살이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보시고 아침 8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이영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던 분이라서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 되게 많이 성장할 거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뉴스킨이라는 회사 잘 선택했다. 하지만 나이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사업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멘토가 되어줄 테니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멘토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든든한 뒤에서 지원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나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좀 본 게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뛰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왜 그러면 진짜 그 박사들이나 정말 전문가들은 왜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해 주는 걸까? 아까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맞죠?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어떠한 연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에게 영상을 보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이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그 회장일 때 본인에게 그 어떠한 그 토크쇼에 나갔을 때 토크쇼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죠. 모든 걸 잃게 된다면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반응이 바로 당신들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 였는데 대통령 되고 여러 가지 연설하는 거 보니까 기자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겠더라고. 아 이게 진짜구나. 근데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돈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 내 옆집 아줌마들은 아니면 내 친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걸까? 이게 꼭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가짜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밑에 적혀져 있구나. 네. A가 가품이고 B가 진품입니다. 근데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전혀 몰라요. 진짜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지금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라는 걸 딱 판별할 수 있다면 가짜를 만들어낼까요? 가짜를 못 만들어낼 거예요. 왜? 내가 가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티나니까.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걸 돈 주고. 하지만 가짜도 진짜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만들어내겠죠? 그것도 돈이 되니까.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도 진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 반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통 회사보다 정통 회사는 가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어하는 나쁜 회사들은 막 현혹되게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그런 나쁜 회사들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것처럼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다단계 왜 나빠? 뭐 다단계 나쁘잖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단계 왜 나빠? 라고 질문하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거 왜 위에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야? 그건 너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건 그런데 그거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보통의 가게들을 차릴 때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하는데 뉴스캐는 나 하나 제품 써보는 거 정도야. 라고 하나하나 풀어주면 이게 왜 나쁘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회사를 잠깐 보자면 뉴스캔은 1984년도에 미국 포로보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뉴스캔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증시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가 뉴욕 증시인 것처럼 그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회사의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삼성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지 않았잖아요. 세습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뉴욕 증시에서도 블루칩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전 세계 53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뉴스킨 사업 회사의 신용 등급을 봤을 때 뉴스킨의 신용 등급 5A1이라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용 등급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행에서 1등급의 그 신용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빚을 져도 언제든지 갚아낼 수 있는 분들이 1등급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것처럼 회사는 특히나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투명하게 모든 신용들을 다 평가해놔야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세분화시켜서 그 신용 등급을 매겨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인 5A1이라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튼튼하고 정말 건전하고 좋은 회사구나.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진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할수록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난 뉴스킨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거 듣더니 사람들이 또 경악했어요. 뭐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 봤던 뉴스킨과 처음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너무 더 좋은 거야. 이 회사는 왜 까면 갈수록 더 좋아? 원래 알면 할수록 실망해야 되는데 알면 할수록 더 좋은 회사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일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면 알아보시다 보고 아니면 그 실망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굳이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죠. 정말 아시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회사가 뉴스킨일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보통의 유통 과정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나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 구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제품을 가지기까지 돈이 너무 많이 붓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부를 전공했지만 피부 전공하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화장품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이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일반 가게 하나 차릴 돈으로 화장품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생산 단가가 되게 낮아. 그리고 공장을 차릴 필요도 없어.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대표를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회사들이. 그곳에서 돈만 주면 거의 비슷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제품이 생산 단가가 1,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1,000원,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되게 더 적은 돈, 한 500원 정도로도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얼마에 파냐면 보통 10만 원 정도에 파는 거죠. 어마어마한 유통 단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 오롯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면 이런 중간 단계 다 없애자. 대신 생산자가 좀 더 질 좋게 만들어서 이런 걸 소비자들에게 더 적은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만 봐도 그래요. 뉴스킨 혹시 광고 보셨나요? 뉴스킨 광고 못 보셨을 거예요. 뉴스킨 매장 혹시 미국에 많나요? 뉴스킨 매장 없을 거예요. 한국에는 본사 개념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장밖에 없지, 뉴스킨 매장은 없어요. 일반 보통 명품 화장품 사기 위해서는 백화점을 가야 되죠. 백화점 중에서도 1층을 가야 돼요. 1층이 수수료 단가가 제일 높겠죠? 그 수수료를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33%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33%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백화점에 그냥 주고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쓸데없는 돈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제품에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회사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정말 질 좋은 제품 만들고 싶죠. 하지만 좋은 제품을 조금 넣기 시작하면 그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좋은 성분을 넣지 못하더라.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샴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샴푸도 정말 성분 좋은 걸로 넣어서 만들어서 샴푸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인 유통을 거치게 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비싼 제품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치약 한번 한국에서 난리 났죠. 그리고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난리 났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비즈니스 하면서. 근데 나중에 들어서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소비자분들이 아시지만, 지금도 다시 그 치약 쓰시고 그 생리대 쓰세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유통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착한 회사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뭐 나쁜 회사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뉴스킨 코리아는 광고 선전비에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부금에만 돈을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생각 아닌가요? 사실 사업을 하고 봤을 땐 기부하기 이전에 광고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뉴스킨 코리아는 오히려 광고에는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기부에만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는구나. 근데 보통의 다른 회사들은, 여기 화장품 회사도 되게 많죠? 엄청나게 광고 선전비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기부는 거의 잘 하지 않더라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나왔던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진짜 광고 선전비를 전혀 하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자료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처음에 이 세 분께서 창립을 하시게 됐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크론이라는 회장이 26살 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본인의 사촌 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폴로 1호 달나라로 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내 여드름 피부 하나 고쳐줄 수 있는 제품은 안 나오는 거야? 라는 푸념을 하고 그때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진짜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통 회사들이. 그럼 이걸 정말 좋은 제품으로만 화장품을 만들게 된다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브레이크로니가 작은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크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어서 제품을 만들고 일부는 샘플로 숟가락으로 퍼서 본인의 집에서 주기 시작해서 스푼 스토리라고 하는 저희 뉴스킨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매출이 엄청 높은 회사가 됐고 이거 142%. That's how 박스뉴스에서 much shares of the 박스만 personal products 발음이 maker 지금 New Skin 뉴스에서 Enterprises 나왔다. have surged 뉴스 year to 한번 date, 보시겠습니까? and the stock could be poised to go even higher thanks to a fourth quarter product launch. The direct seller says will be the biggest in history. Truman Hunt is the CEO of New Skin Enterprises, ringing the closing bell today. He's joining us in a Fox Business exclusive. Welcome, Mr. Hunt. I'm really appreciative that you're here because this is an interesting story. It's a company that has expensive products, but whose stock is moving considerably higher in a very tough environment. What do you think is the number one thing that's projecting you higher and bringing sales 이게 along with it? 언제냐면요. Well, you're right, Liz. It's a great time for direct sellers generally, and especially for New Skin Enterprises. You know, when we went into this recessionary environment, we decided that the way to get through it effectively and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s to just innovate like crazy. And that's what we're doing within our product lines, and that's what we're doing within our sales Can someone from New Skin ask Innovation is the key. You're getting some traction. So let's just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이 에이실락에 대해서 아신다면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에이실락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이실락이라는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걸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진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노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수분 보충 아니면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화를 지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진짜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쓸 때마다 조금씩은 좋아지지만 진짜 제대로 좋아지지는 않더라. 근데 이 에이실락이라는 건 진짜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를 발견해냈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노화되는 유전자를 젊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유통시켜서 정말 사람들이 썼더니 에이실락이라는 걸 쓰게 되면 정말 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런칭을 하고 나서 진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제품이라면 내가 이런 아이템 가지고 어디서든 비즈니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이런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데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갈바닉, 루미스파, 에이즐락미 등등 모든 제품들에 에이즐락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 1위의 디바이스 시장을 저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디바이스 시장을 만약에 비즈니스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지금 비즈니스 시장 가운데 디바이스 시장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샵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관리받는 데를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간편하게 집에서 내가 홈스파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유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 디바이스 시장이 되게 성장하고 있는 그 중에서 1등은 단연 뉴스킨이다. 그 제품이 갈바닉, 루미스파 등등 루미스파는 또 단가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전달되잖아요. 루미스파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루미스파 전용 젤이 필요해요. 전용 젤을 쓰기 시작하시면 저도 사실 막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루미스파를 써보고 나서는 루미스파로만 세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양치질을 칫솔로 막 하다가 갑자기 칫솔을 뺏어갔어요. 손으로 막 양치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수를 루미스파로 막 하다가 너무 깨끗해지고 코에 피지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세수를 하려니까 이건 뭐 세수 안 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루미스파로밖에 세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디바이스 하나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바닉도 쓰기 위해서는 갈바닉 젤이 필요하고 에이즐락미를 쓰기 위해서는 에이즐락미 커스텀이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정말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뉴스킨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는 매니아 고객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럼 한 분 한 분 만들어내는 걸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걸 노력을 했고,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 맥도날드를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많이 비유를 해요. 제가 사업자가 되고 난 뒤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같은 똑같이 사업자를 배출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뭐냐면 맥도날드 회장과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 시스템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맥도날드 회장은 돈을 받고 그 맥도날드 시스템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를 3%를 받게 되죠. 그게 25,000개 이상이 지금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뉴스킨은 나와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뭘 알려주면 되냐면 사업적인 노하우, 방법 등등을 알려주면서 그분도 저희와 같은 소비자를 구축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똑같이 사업자가 된다면 그 사업자 또한 뭐가 생기죠? 사업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는 그 회장에게만 권한이 있죠. 저희 뉴스캔에는 저에게도 생기고 사업자 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뉴스캔에서는 6대까지,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제가 직접 만든 사업자를 1대 사업자라고 하고, 그 1대 사업자가 만들어낸 사업자를 2대 사업자라고 하는데, 쭉쭉 내려가서 무한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6대까지에 대한 로열티를 5%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와 같은 사업자 6명이 되면 최고 직급이 될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업자들이 6명의 사업자 정도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맥도날드와 뉴스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5명의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5명이 각각 5명의 사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혼자 5명 만드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을 지원해드리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스폰서링을 도와드리면서 그분이 5명의 사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 2대 사업자들 또한 사업자가 되시고 나면 또 5명의 사업자 아니면 6명의 사업자들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는 걸 저희들이 또 후원을 해드리겠죠. 각각 계속해서 후원을 해드리다 보면 4대 사업자가 3,125명이 된다는 게 혹시 공감이 되세요? 이렇게 다 해봤더니 더하게 되면 3,900명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3,900분께서 저희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한 사업자당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뉴스킨 코리아에서는 그래요.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뭐 어떤 사업자는 되게 많이 매출하시는 분들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께는 평균을 봤더니 400만 원인 거거든요.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5%로 계산하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00명에 대한 20만 원 로열티를 매달 받게 된다면 매달 수입은 7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3,900명이 아니라 390명만 돼도 나의 로열티는 7,8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것처럼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가 오시게 되면 그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해드리고, 그분이 진짜 뭐 소비자를 구축해내거나 뭐 소비자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야, 그 다단계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등등도 알려드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더 중요한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이유인데, 결국은 재구매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SK텔레콤과 같이 계속해서 한 사업자, 한 사업자, 한 소비자, 한 소비자들이 뉴스킨 제품이 만족하고 매니아 고객이 되고 매달 정기 구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쓰게 된다면 이 7억 8천이라는 돈이
한 번 들어오고 말 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받고 저는 7억 8천 나도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사업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하자. 폴 박사장님처럼 너무 멋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중국 가서도 비즈니스 하고 싶고 미국 가서도 비즈니스 하고 어느 곳이든 비행기를 버스 타고 다니듯이 타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막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요즘 좋은 게 뭐예요? 이 줌을 통해서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미국에 계시고 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계시지만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저 혼자 지금 방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막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전 세계 곳곳에서 뉴스킨을 알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는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이 뉴스킨 비즈니스 나로 인한 얼마만큼의 그런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도 이 사업을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품부터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 제품 괜찮나? 회사 괜찮나? 나와 함께하는 이 스폰서 괜찮나? 그것만 되신다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1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결국은 돈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은 있는데. 근데 또 돈은 시간은 또 되게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럼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겠죠. 돈과 시간에 있어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일도 안 하고 할 자유와 안 할 자유가 생기는데 그처럼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서 저는 그 10대 때부터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보기 시작했고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된다면 좀 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나은 그런 좀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다 알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알아보시면서 뉴스킨과 함께 더 멋진 라이프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